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낸 그 사람에게 왜 자꾸만 되돌아가시나요? 어떻게 그 고통이 중독처럼 느껴져서 잠시라도 없으면 오히려 그리워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감금이며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 당신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아마 이미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늘을 날 듯한 황홀한 희열과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절망적인 나락을, 한순간 당신의 구원자였다가 다음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악마가 되는 그 사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당신은 또다시 그 익숙한 어둠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다음 약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이죠. 이 끔찍한 모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뿌리내린 아주 기만적인 심리 현상이죠. 인질이 납치범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학대받는 사람이 학대하는 이에게 집착하며 당신이 왜 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그림자를 탐구했던 심리학의 거장 칼 융조차도 이 현대적인 마음의 상처 앞에서는 고개를 저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착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회로를 고통스럽게 재구성하여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 고통을 아예 새겨 넣어버리는 끔찍한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은 왜 당신의 마음이 논리를 배반하는지, 왜 당신의 몸이 애정으로 위장된 고통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부터의 자유가 왜 죽음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당신이 파괴될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그 사람에게 기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시작은 마치 꿈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빨리 악몽으로 변했고 4가지의 잔인한 단계를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폐기, 그리고 후버링. 첫 번째 단계, 사랑 폭격, 즉 이상화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누구보다 깊이 이해받는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다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요. 이것을 러브바밍, 즉 사랑 폭격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마법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의 비현실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친밀감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 가치관, 욕망을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이 되어 마침내 당신이 영혼의 동반자를 찾았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그에게 중독됩니다. 두 번째 단계, 평가절하입니다. 그러다 아주 미묘하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때 당신을 숭배하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작은 비난으로 바뀌고 애정은 예측할 수 없는 기분 변화에 자리를 내줍니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그의 인정을 되찾으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의 감정적인 냉담함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이상하게도 중독성이 있어 당신을 더 깊은 자책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 폐기입니다. 결국 그 한 방이 날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유기, 감정적인 단절, 혹은 잔인한 무관심.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대놓고 당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기 단계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산산조각 나고 답을 찾기 위해 절망에 빠집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안식을 찾아 비명을 지릅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실감은 너무나도 파괴적이어서 마치 당신 정체성의 일부가 그 사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번째 단계, 후버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신히 힘을 되찾거나 상황을 명확히 보기 시작할 때쯤 그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후회하는 척, 친절한 척, 심지어 다시 사랑하는 척하면서요. 이것을 후버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에서 따온 이름이죠. 그들은 사과를 하거나 변화를 약속하거나 좋았던 시절의 추억을 들먹입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나 제스처가 당신의 희망에 다시 불을 지피고 이 끔찍한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의 뇌는 또다시 도파민으로 넘쳐나고 이 유대감은 화학적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한 번 더대 걸리고 맙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영원한 혼돈 속에 가두고 만성적인 절망 속에서 찰나의 애정을 필사적으로 좁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의도적인 조종입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 그리고 정신은 고통을 친밀감과 혼란을 열정과 혼돈을 사랑과 연관짓도록 계속해서 재구성됩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폐기, 그리고 후버링. 이 네 가지 단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면 이 순환의 실체가 드러나고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통제였던 뒤틀린 고리로부터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은 묻습니다. 왜 그냥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들은 당신의 뇌가 얼마나 깊이 납치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적인 중독이며 당신이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순환 속에 당신을 가두는 강력한 신경학적 칵테일입니다. 이 독이 든 춤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의 뇌는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마약에 의해 활성화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으로 가득 찹니다. 좋은 시절, 즉 사과와 사랑 폭격, 그리고 짧은 다정함의 순간 동안 당신의 도파민 수치는 급증하여 강렬한 쾌락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행복감에 취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긴장감, 말다툼, 친절과 잔인함의 예측 불가능한 순환. 이 모든 것이 신경학적으로 중독성을 띠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모두 갈망하도록 학습되어 당신이 화학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당신의 몸은 흔히 유대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을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옥시토신은 부모와 자식 사이처럼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뒤틀어버립니다. 이제 옥시토신은 당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들이 학대 후에 잠시나마 안심시키거나 애정을 보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유대를 강화시켜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주로 코르티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대 중에 당신의 몸은 지속적으로 코르티솔로 넘쳐납니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정상적인 것, 심지어 편안한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당신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스트레스를 갈망하게 되는데 이는 혼돈이 익숙하고 심지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배신은 당신의 신경계가 트라우마를 집으로 착각하며 그곳에 묶여 있도록 만듭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다른 결과를 바라며 고통을 되풀이함으로써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트라우마적인 순환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코 변하지 않고 당신을 감정적인 연옥에 가둡니다. 당신이 머무는 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비록 트라우마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필사적으로 균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신경화학적 사슬을 이해하면 마침내 자책이라는 거짓된 서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도록 치밀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당신이 왜 머무는지 정확히 알게 될 때 그 쇠사슬은 힘을 잃고 당신의 자유는 손에 닿는 곳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을 묶어두는 것은 화학과 심리학만이 아닙니다. 그 표면 아래 당신의 정신 깊은 곳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상처 입은 내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칼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당신의 억압된 고통, 두려움,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간직한 무의식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학대할 때 그들은 무심코 당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 사랑, 그리고 확인을 갈망했지만 그 대신 방치, 유기, 혹은 잔인함을 겪었던 바로 그 아이 말입니다. 당신의 이 어린 부분은 과거에 얼어붙은 채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독이 되는 파트너 앞에서 당신의 내면 아이는 필사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나를 봐줄지도 몰라. 어쩌면 이제는 마침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따라서 트라우마 본딩은 어린 시절 상처의 비극적인 반복입니다. 학대자의 매 순간의 다정함은 이 깊은 갈망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키는 반면 매 순간의 잔인함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재현하여 감정적인 감금을 더욱 강화합니다. 당신의 학대자는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당신에게 되비추는 왜곡된 거울이 되어 당신의 고통을 영속시키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치유를 얻으려는 무의식적이고 끝없는 추구 속에 당신을 가둡니다. 융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그림자를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에게 끌려 숨겨진 고통과 억압된 진실을 의식 속으로 끌어내도록 강요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에는 당신이 밀어낸 모든 감정, 즉 두려움, 수치심, 분노, 그리고 취약함이라는 깊은 불편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이 숨겨진 부분들을 마주할 때까지 그것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관계를 지배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학대자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독이 되는 연결을 통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당신 자신의 인정되지 않은 어둠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심오한 내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치유는 단순히 누군가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여전히 필사적으로 사랑과 인정을 얻으려 애쓰는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을 끊어내려면 당신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인정하고 당신의 어린 자아를 확인해주며 연민과 힘으로 당신 정신의 상처 입은 부분들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융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운명으로 나타난다. 당신의 트라우마 본딩은 운명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치유되기를 간청해온 상처의 반영일 뿐입니다. 오직 당신이 용감하게 당신의 그림자를 비출 때만이 당신을 몇 번이고 다시 기억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에서 벗어나는 것은 처음에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잔인한 역설이죠. 자유는 평화가 아니라 압도적인 슬픔, 혼란, 그리고 절망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트라우마에 의해 형성되고 뒤틀린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이 벗어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순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그 독성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게 된 현실 전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이 끊어지면 당신의 마음은 어떤 중독만큼이나 강렬한 금단 증상에 빠져듭니다. 당신은 깊은 인지 부조화와 씨름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한 목소리가 소리칩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을지도 몰라. 내가 고통을 과장했을지도 몰라. 이 내면의 목소리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당신의 상처 입은 자아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에게 이 독이 되는 관계를 잃는 것은 당신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 심리적 현상을 개별화 이전에 필요한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성장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오한 정신적 붕괴를 경험하고 오래된 층, 정체성, 그리고 애착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이 벗어던지는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 당신 자신의 한 버전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를 통해 만들어진 당신은 혼돈이 없는 삶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을 떠날 때 느끼는 강렬한 슬픔은 따라서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에 대한 상실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비명을 지르고 마음은 아프며 공허함은 견딜 수 없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필수적입니다. 융이 경고했듯이 진정한 변화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 환상을 해체하고 심오한 어둠과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직 이 정신적인 죽음을 견뎌냄으로써 당신은 마침내 온전하고 진실하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깊이 아픈 이유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그들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써왔던 가면까지도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을 깨는 것은 자기계발서의 상투적인 문구나 동기부여 만트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무자비한 정직함, 그리고 훈련된 심리적 작업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이 독성 연결을 끊어내는 방법에 대한 솔직하고 가감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정하십시오. 소리내어 그 이름을 부르세요. 당신을 가두었던 좋은 순간들과 당신을 산산조각 냈던 잔인함, 이 독성 순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적어보세요. 패턴을 뚜렷하게 펼쳐보면 부정이라는 강력한 소나기를 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전히 연락을 끊거나 적어도 상호작용을 심각하게 제한하십시오. 그들을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들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모든 작은 상호작용은 당신의 신경학적 중독을 재설정하여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연락 두절은 처벌이 아니라 해독입니다. 트라우마로 유발된 도파민 분출을 의도적으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혼돈스러운 최고점을 갈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의식적으로 새롭고 더 건강한 보상의 원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공급하는 활동들, 예를 들어 창의적인 프로젝트, 운동, 진정한 우정, 혹은 상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림자 작업을 받아들이십시오.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 때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그림자 일기를 써보세요. 당신의 가장 어두운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적어보세요. 특히 트라우마 전문 상담이나 EMDR과 같은 치료는 표면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대신 근본적인 치유로 당신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부모 역할을 스스로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여전히 외부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항상 필요했던 안전과 연민을 스스로에게 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인정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없는 심리적 수술과 같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을 치유한다는 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방은 가능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제 환상 없이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당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지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가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재구성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기어갔던 이유는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정신 깊은 곳에 숨겨진 당신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면이 벗겨집니다. 당신은 마침내 진실을 명확하게 봅니다. 매력과 잔인함이라는 학대자의 가면은 결코 당신의 가장 깊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싸움은 언제나 내면에 있는 그림자와 혼돈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당신의 해방은 이안이라는 거짓된 약속을 좇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당신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당신이 되찾을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 그 사람에게 왜 자꾸만 되돌아가시나요? 어떻게 그 고통이 중독처럼 느껴져서 잠시라도 없으면 오히려 그리워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감금이며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 당신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아마 이미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늘을 날 듯한 황홀한 희열과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절망적인 나락을 한순간 당신의 구원자였다가 다음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악마가 되는 그 사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당신은 또다시 그 익숙한 어둠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다음 약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이죠. 이 끔찍한 모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뿌리내린 아주 기만적인 심리 현상이죠. 인질이 납치범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학대받는 사람이 학대하는 이에게 집착하며 당신이 왜 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그림자를 탐구했던 심리학의 거장 칼 융조차도 이 현대적인 마음의 상처 앞에서는 고개를 저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착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회로를 고통스럽게 재구성하여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 고통을 아예 새겨 넣어버리는 끔찍한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은 왜 당신의 마음이 논리를 배반하는지, 왜 당신의 몸이 애정으로 위장된 고통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부터의 자유가
왜 죽음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당신이 파괴될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그 사람에게 기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시작은 마치 꿈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빨리 악몽으로 변했고 4가지의 잔인한 단계를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폐기, 그리고 후버링. 첫 번째 단계, 사랑 폭격, 즉 이상화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누구보다 깊이 이해받는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다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요. 이것을 러브바밍, 즉 사랑 폭격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마법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의 비현실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친밀감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 가치관, 욕망을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이 되어 마침내 당신이 영혼의 동반자를 찾았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그에게 중독됩니다. 두 번째 단계, 평가절하입니다. 그러다 아주 미묘하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때 당신을 숭배하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작은 비난으로 바뀌고 애정은 예측할 수 없는 기분 변화에 자리를 내줍니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그의 인정을 되찾으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의 감정적인 냉담함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이상하게도 중독성이 있어 당신을 더 깊은 자책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 폐기입니다. 결국 그 한 방이 날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유기, 감정적인 단절, 혹은 잔인한 무관심.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대놓고 당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폐기 단계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산산조각나고 답을 찾기 위해 절망에 빠집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안식을 찾아 비명을 지릅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실감은 너무나도 파괴적이어서 마치 당신 정체성의 일부가 그 사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번째 단계, 후버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신히 힘을 되찾거나 상황을 명확히 보기 시작할 때쯤 그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후회하는 척, 친절한 척, 심지어 다시 사랑하는 척하면서요. 이것을 후버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에서 따온 이름이죠. 그들은 사과를 하거나 변화를 약속하거나 좋았던 시절의 추억을 들먹입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나 제스처가 당신의 희망에 다시 불을 지피고 이 끔찍한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의 뇌는 또다시 도파민으로 넘쳐나고 이 유대감은 화학적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한 번 더대 걸리고 맙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영원한 혼돈 속에 가두고 만성적인 절망 속에서 찰나의 애정을 필사적으로 좁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의도적인 조종입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 그리고 정신은 고통을 친밀감과 혼란을 열정과 혼돈을 사랑과 연관짓도록 계속해서 재구성됩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폐기, 그리고 후버링. 이 4가지 단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면 이 순환의 실체가 드러나고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통제였던 뒤틀린 고리로부터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은 묻습니다. 왜 그냥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들은 당신의 뇌가 얼마나 깊이 납치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적인 중독이며 당신이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순환 속에 당신을 가두는 강력한 신경학적 칵테일입니다. 이 독이 든 춤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의 뇌는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마약에 의해 활성화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으로 가득 찹니다. 좋은 시절, 즉 사과와 사랑 폭격, 그리고 짧은 다정함의 순간 동안 당신의 도파민 수치는 급증하여 강렬한 쾌락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행복감에 취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긴장감, 말다툼, 친절과 잔인함의 예측 불가능한 순환. 이 모든 것이 신경학적으로 중독성을 띠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모두 갈망하도록 학습되어 당신이 화학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당신의 몸은 흔히 유대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을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옥시토신은 부모와 자식 사이처럼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뒤틀어버립니다. 이제 옥시토신은 당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들이 학대 후에 잠시나마 안심시키거나 애정을 보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유대를 강화시켜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주로 코르티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대 중에 당신의 몸은 지속적으로 코르티솔로 넘쳐납니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정상적인 것, 심지어 편안한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당신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스트레스를 갈망하게 되는데 이는 혼돈이 익숙하고 심지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배신은 당신의 신경계가 트라우마를 집으로 착각하며 그곳에 묶여 있도록 만듭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다른 결과를 바라며 고통을 되풀이함으로써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트라우마적인 순환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코 변하지 않고 당신을 감정적인 연옥에 가둡니다. 당신이 머무는 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비록 트라우마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필사적으로 균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신경화학적 사슬을 이해하면 마침내 자책이라는 거짓된 서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도록 치밀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당신이 왜 머무는지 정확히 알게 될 때 그 쇠사슬은 힘을 잃고 당신의 자유는 손에 닿는 곳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을 묶어두는 것은 화학과 심리학만이 아닙니다. 그 표면 아래 당신의 정신 깊은 곳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상처 입은 내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칼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당신의 억압된 고통, 두려움,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간직한 무의식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학대할 때 그들은 무심코 당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 사랑, 그리고 확인을 갈망했지만 그 대신 방치, 유기,
혹은 잔인함을 겪었던 바로 그 아이 말입니다. 당신의 이 어린 부부는 과거에 얼어붙은 채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독이 되는 파트너 앞에서 당신의 내면 아이는 필사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나를 봐줄지도 몰라. 어쩌면 이제는 마침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따라서 트라우마 본딩은 어린 시절 상처의 비극적인 반복입니다. 학대자의 매 순간의 다정함은 이 깊은 갈망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키는 반면 매 순간의 잔인함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재현하여 감정적인 감금을 더욱 강화합니다. 당신의 학대자는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당신에게 되비추는 왜곡된 거울이 되어 당신의 고통을 영속시키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치유를 얻으려는 무의식적이고 끝없는 추구 속에 당신을 가둡니다. 융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그림자를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에게 끌려 숨겨진 고통과 억압된 진실을 의식 속으로 끌어내도록 강요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에는 당신이 밀어낸 모든 감정, 즉 두려움, 수치심, 분노, 그리고 취약함이라는 깊은 불편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이 숨겨진 부분들을 마주할 때까지 그것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관계를 지배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학대자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독이 되는 연결을 통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당신 자신의 인정되지 않은 어둠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심오한 내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치유는 단순히 누군가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여전히 필사적으로 사랑과 인정을 얻으려 애쓰는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을 끊어내려면 당신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인정하고 당신의 어린 자아를 확인해주며 연민과 힘으로 당신 정신의 상처 입은 부분들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융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운명으로 나타난다. 당신의 트라우마 본딩은 운명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치유되기를 간청해온 상처의 반영일 뿐입니다. 오직 당신이 용감하게 당신의 그림자를 비출 때만이 당신을 몇 번이고 다시 기억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에서 벗어나는 것은 처음에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잔인한 역설이죠. 자유는 평화가 아니라 압도적인 슬픔, 혼란, 그리고 절망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트라우마에 의해 형성되고 뒤틀린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이 벗어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순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그 독성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게 된 현실 전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이 끊어지면 당신의 마음은 어떤 중독만큼이나 강렬한 금단 증상에 빠져듭니다. 당신은 깊은 인지 부조화와 씨름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한 목소리가 소리칩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을지도 몰라. 내가 고통을 과장했을지도 몰라. 이 내면의 목소리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당신의 상처 입은 자아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에게 이 독이 되는 관계를 잃는 것은 당신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 심리적 현상을 개별화 이전에 필요한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성장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오한 정신적 붕괴를 경험하고 오래된 층, 정체성, 그리고 애착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이 벗어던지는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 당신 자신의 한 버전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를 통해 만들어진 당신은 혼돈이 없는 삶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을 떠날 때 느끼는 강렬한 슬픔은 따라서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에 대한 상실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비명을 지르고 마음은 아프며 공허함은 견딜 수 없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필수적입니다. 융이 경고했듯이 진정한 변화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 환상을 해체하고 심오한 어둠과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직 이 정신적인 죽음을 견뎌냄으로써 당신은 마침내 온전하고 진실하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깊이 아픈 이유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그들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써왔던 가면까지도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을 깨는 것은 자기계발서의 상투적인 문구나 동기부여 만트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무자비한 정직함, 그리고 훈련된 심리적 작업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이 독성 연결을 끊어내는 방법에 대한 솔직하고 가감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정하십시오. 소리내어 그 이름을 부르세요. 당신을 가두었던 좋은 순간들과 당신을 산산조각 냈던 잔인함, 이 독성 순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적어보세요. 패턴을 뚜렷하게 펼쳐보면 부정이라는 강력한 소나기를 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전히 연락을 끊거나 적어도 상호작용을 심각하게 제한하십시오. 그들을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들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모든 작은 상호작용은 당신의 신경학적 중독을 재설정하여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연락 두절은 처벌이 아니라 해독입니다. 트라우마로 유발된 도파민 분출을 의도적으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혼돈스러운 최고점을 갈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의식적으로 새롭고 더 건강한 보상의 원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공급하는 활동들, 예를 들어 창의적인 프로젝트, 운동, 진정한 우정, 혹은 상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림자 작업을 받아들이십시오.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 때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그림자 일기를 써보세요. 당신의 가장 어두운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적어보세요. 특히 트라우마 전문 상담이나 EMDR과 같은 치료는 표면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대신 근본적인 치유로 당신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부모 역할을 스스로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여전히 외부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항상 필요했던 안전과 연민을 스스로에게 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인정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없는 심리적 수술과 같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을 치유한다는 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방은 가능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제 환상 없이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당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지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가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재구성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기어갔던 이유는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정신 깊은 곳에 숨겨진 당신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면이 벗겨집니다. 당신은 마침내 진실을 명확하게 봅니다. 매력과 잔인함이라는 학대자의 가면은 결코 당신의 가장 깊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싸움은 언제나 내면에 있는 그림자와 혼돈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당신의 해방은 이안이라는 거짓된 약속을 좇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당신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당신이 되찾을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 그 사람에게 왜 자꾸만 되돌아가시나요? 어떻게 그 고통이 중독처럼 느껴져서 잠시라도 없으면 오히려 그리워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감금이며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 당신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아마 이미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늘을 날 듯한 황홀한 희열과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절망적인 나락을 한순간 당신의 구원자였다가 다음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악마가 되는 그 사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당신은 또다시 그 익숙한 어둠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다음 약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이죠. 이 끔찍한 모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마 본딩입니다.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뿌리내린 아주 기만적인 심리 현상이죠. 인질이 납치범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학대받는 사람이 학대하는 이에게 집착하며 당신이 왜 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그림자를 탐구했던 심리학의 거장 칼 융조차도 이 현대적인 마음의 상처 앞에서는 고개를 저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착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회로를 고통스럽게 재구성하여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 고통을 아예 새겨 넣어버리는 끔찍한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은 왜 당신의 마음이 논리를 배반하는지, 왜 당신의 몸이 애정으로 위장된 고통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부터의 자유가 왜 죽음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당신이 파괴될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그 사람에게 기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시작은 마치 꿈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빨리 악몽으로 변했고 4가지의 잔인한 단계를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폐기, 그리고 후버링. 첫 번째 단계, 사랑 폭격, 즉 이상화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누구보다 깊이 이해받는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다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요. 이것을 러브바밍, 즉 사랑 폭격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마법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의 비현실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친밀감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 가치관, 욕망을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이 되어 마침내 당신이 영혼의 동반자를 찾았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그에게 중독됩니다. 두 번째 단계, 평가절하입니다. 그러다 아주 미묘하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때 당신을 숭배하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작은 비난으로 바뀌고
애정은 예측할 수 없는 기분 변화에 자리를 내줍니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그의 인정을 되찾으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의 감정적인 냉담함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이상하게도 중독성이 있어 당신을 더 깊은 자책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 패기입니다. 결국 그 한 방이 날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유기, 감정적인 단절, 혹은 잔인한 무관심.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대놓고 당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기 단계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산산조각나고 답을 찾기 위해 절망에 빠집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안식을 찾아 비명을 지릅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실감은 너무나도 파괴적이어서 마치 당신 정체성의 일부가 그 사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번째 단계, 후버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신히 힘을 되찾거나 상황을 명확히 보기 시작할 때쯤 그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후회하는 척, 친절한 척, 심지어 다시 사랑하는 척하면서요. 이것을 후버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에서 따온 이름이죠. 그들은 사과를 하거나 변화를 약속하거나 좋았던 시절의 추억을 들먹입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나 제스처가 당신의 희망에 다시 불을 지피고 이 끔찍한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의 뇌는 또다시 도파민으로 넘쳐나고 이 유대감은 화학적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한 번 더대 걸리고 맙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영원한 혼돈 속에 가두고 만성적인 절망 속에서 찰나의 애정을 필사적으로 좁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의도적인 조종입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 그리고 정신은 고통을 친밀감과 혼란을 열정과 혼돈을 사랑과 연관짓도록 계속해서 재구성됩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패기, 그리고 후버링. 이 네 가지 단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면 이 순환의 실체가 드러나고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통제였던 뒤틀린 고리로부터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은 묻습니다. 왜 그냥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들은 당신의 뇌가 얼마나 깊이 납치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적인 중독이며 당신이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순환 속에 당신을 가두는 강력한 신경학적 칵테일입니다. 이 독이 든 춤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의 뇌는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마약에 의해 활성화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으로 가득 찹니다. 좋은 시절, 즉 사과와 사랑 폭격, 그리고 짧은 다정함의 순간 동안 당신의 도파민 수치는 급증하여 강렬한 쾌락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행복감에 취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긴장감, 말다툼, 친절과 잔인함의 예측 불가능한 순환. 이 모든 것이 신경학적으로 중독성을 띠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모두 갈망하도록 학습되어 당신이 화학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당신의 몸은 흔히 유대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을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옥시토신은 부모와 자식 사이처럼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뒤틀어버립니다. 이제 옥시토신은 당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들이 학대 후에 잠시나마 안심시키거나 애정을 보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유대를 강화시켜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주로 코르티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대 중에 당신의 몸은 지속적으로 코르티솔로 넘쳐납니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정상적인 것, 심지어 편안한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당신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스트레스를 갈망하게 되는데 이는 혼돈이 익숙하고 심지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배신은 당신의 신경계가 트라우마를 집으로 착각하며 그곳에 묶여 있도록 만듭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다른 결과를 바라며 고통을 되풀이함으로써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트라우마적인 순환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코 변하지 않고 당신을 감정적인 연옥에 가둡니다. 당신이 머무는 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비록 트라우마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필사적으로 균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신경화학적 사슬을 이해하면 마침내 자책이라는 거짓된 서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도록 치밀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당신이 왜 머무는지 정확히 알게 될 때 그 쇠사슬은 힘을 잃고 당신의 자유는 손에 닿는 곳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을 묶어두는 것은 화학과 심리학만이 아닙니다. 그 표면 아래 당신의 정신 깊은 곳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상처 입은 내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칼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당신의 억압된 고통, 두려움,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간직한 무의식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학대할 때 그들은 무심코 당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 사랑, 그리고 확인을 갈망했지만 그 대신 방치, 유기, 혹은 잔인함을 겪었던 바로 그 아이 말입니다. 당신의 이 어린 부분은 과거에 얼어붙은 채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독이 되는 파트너 앞에서 당신의 내면 아이는 필사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나를 봐줄지도 몰라. 어쩌면 이제는 마침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따라서 트라우마 본딩은 어린 시절 상처의 비극적인 반복입니다. 학대자의 매 순간의 다정함은 이 깊은 갈망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키는 반면 매 순간의 잔인함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재현하여 감정적인 감금을 더욱 강화합니다. 당신의 학대자는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당신에게 되비추는 왜곡된 거울이 되어 당신의 고통을 영속시키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치유를 얻으려는 무의식적이고 끝없는 추구 속에 당신을 가둡니다. 융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그림자를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에게 끌려 숨겨진 고통과 억압된 진실을 의식 속으로 끌어내도록 강요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에는 당신이 밀어낸 모든 감정, 즉 두려움, 수치심, 분노, 그리고 취약함이라는 깊은 불편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이 숨겨진 부분들을 마주할 때까지 그것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관계를 지배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학대자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독이 되는 연결을 통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당신 자신의 인정되지 않은 어둠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심오한 내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치유는 단순히 누군가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여전히 필사적으로 사랑과 인정을 얻으려 애쓰는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을 끊어내려면 당신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인정하고